야,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신규 암 환자 수가 무려 24만 7천여 명이라고 해요. 지난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암 유병자가 약 228만 명으로 이게 대한민국 국민 23명당 1명이 암 환자꼴이라는데요. 물론 지금도 암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현대가 약이나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만큼 꼭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항암 치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항암제의 개발은 기존 외과 수술만이 답이던 암 치료에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법이 되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최초의 항암제의 성분이 바로 독가스였다는 사실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나이트로젠 머스타드, 일명 머스타젠이라 부르는 이 성분은 이름에서도 딱 아시겠지만 머스타드, 즉 겨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했던 이 겨자가스라 부르는 독가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게 성분이 겨자가 들어가 있어서 겨자가스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가스의 향이 겨자의 향을 풍긴다고 해요. 그래서 겨자가스라 부르는데 이 겨자가스에 노출될 경우 큰 수포를 일으키면서 세포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노출될 경우 피부에 치명적인 손상이, 또 가스니까 흡입할 경우 흡입된 기도나 폐 혹은 장기 등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독가스가 대체 어떻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독일이 지난 세계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이 겨자가스를 또 한 번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일대학의 양리학과 연구팀에게 이 겨자가스 해독제를 만들어달라 의뢰를 하거든요. 해독제를 만들려면 이 겨자가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했고 기존 겨자가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병사들과 동물들을 가지고 온갖 실험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겨자가스가 피부뿐 아니라 골수랑 림프 조직에까지 손상을 미치는 거예요. 그때 문득 야, 이거 림프 조직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야, 림프 조직에 생긴 암, 그러니까 림프종에도 얘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림프종을 앓고 있는 동물에게 주사를 해봤더니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효과도 바랄 수 없었고 골수의 치명적인 손상만 일으키면서 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다가 이후 1943년 독일 공군의 공습이 있었던 일명 바리앙 대참사에서 천여 명이 이 겨자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때 이 사람들의 증상이 며칠 동안 피가 멎지 않고 면역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골수 조직이 손상되었고 백혈구의 숫자가 급감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당시 불치병이었던 혈액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고 다시 한번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때 종전으로 해체되었던 화학전 부서의 부서장이었던 병리학자 코넬리우스 패커드로즈가 흩어졌던 부대원들을 모아 연구소를 세웠고 10여 년 동안을 이 겨자가스의 독성을 낮추는 노력을 하면서 마침내 클로람부실, 멜팔란, 사이클로포슨 파마이드와 같은 겨자가스를 사용한 최초의 항암제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이 공로로 코넬리우스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로 칭송받았고 뉴욕 타임즈 표지에 캔서 파이터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해요. 심지어 그가 사망하고 6년 후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미국 암연구협회인 AACR에서 그의 이름을 딴 코넬리우스 P. 로즈 메모리얼 프라이즈상을 만들어 매년 유망한 젊은 연구원에게 상을 수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존경받고 대단한 업적을 가진 코넬리우스 패커드로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심지어 검색창에 한글로 이름을 쳐보면 이 사람에 대한 큰 이야기가 따로 나오질 않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그가 그의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생전에 쓴 한 충격적인 편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외과 수술만이 답이던 암치료에 항암제를 개발하며 현대 암치료에 큰 영향을 준 코넬리우스 패커드로즈. 그의 편지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것일까요?
암 관련 전문가로 유명한 코넬리우스 패커드 로즈는 사실 빈혈과 백혈병 전문 의사였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출신인 그는 1929년 록펠러 병원에서 병리학자로 근무하다가 1931년 록펠러 프로젝트에 합류해 푸에르토리코로 넘어가 환자들을 돌봤고 그들의 상태를 살펴 기록하며 열대성 질병으로 인한 빈혈 치료 연구에 몰두했죠. 그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혹시나 치료로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를 위해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고 짧은 기간 내 푸에르토리코에서 환자들에게 이 코넬리우스는 너무나도 신망이 두터운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들이 보는 것만큼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론 환자들을 위하는 따뜻하고 자상한 의사 선생님인 척했지만 사실 그는 이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경멸했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는 이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 열대성 질병으로 오는 빈혈을 고쳐주고 싶었고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은 그가 푸에르토리코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1931년 4월경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의사에게 파티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파티가 끝나고 코넬리우스는 집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를 찾았죠. 근데 분명 아까까지 멀쩡했던 자신의 차가 파손이 되어 있고 심지어 안에 있던 여러 물건들이 도난당하기까지 한 거예요. 코넬리우스는 너무나도 화가 났죠. 집으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 미개하고 더러운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게으른 인종이라서 일을 하지 않고 쉽게 물건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탐내는 기본적으로 도둑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인종이다 라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코넬리우스는 문득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의학 서적들 중 암 관련 서적이 눈에 띄었고 이거다 싶었어요. 그가 어떤 식으로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복수했는지는 그가 직접 자필로 쓴 편지 내용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편지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신의 동료였던 프레드 스튜어트에게 쓴 편지인데요.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친애하는 퍼디, 이곳은 아주 좋은 곳이고 이상적인 곳이야. 단 하나, 푸에르토리코인들만 제외하면 말이지.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게으르며 가장 타락했고 도둑질을 하는 인종이야. 이 섬에 필요한 건 예방의학이 아닌 이 종족을 완전히 멸종시킬 해일 같은 것이지. 난 암세포를 이식해서 8명을 죽이는 걸로 멸종 과정을 진행시켰어. 앞으로 몇 명 더 암세포를 이식시킬 예정이네. 이게 실제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넬리우스는 이 세상에서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사라져야 할 인종이며 그들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환자 중 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암세포를 이식했고 8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암세포를 이식시킬 예정이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건 그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서 단 한 번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했죠. 이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환자의 복지에 대한 배려의 문제는 여기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사실 모든 의사들은 불행한 피험자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을 기뻐하지 라는 문구를 적어두기까지 하죠. 그는 자신의 환자에게 암세포를 이식했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다 사망하는 환자들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는 겁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8명의 사망자 중에는 코넬리우스의 곁에서 그를 보조해주던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 임신으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간호사를 보며 코넬리우스는 초조했어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만두고 심지어 푸에르토리코인을 출산까지 한다고? 이거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코넬리우스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곁에서 너무 고마웠는데 나는 당신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이렇게 보내자니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그치. 당신이 평소 때 무릎이 안 좋다면서요? 그게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거라서 내가 당신한테 그것만이라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라며 무료로 간단한 시술을 해주겠다 제안했고 이 말에 간호사가 매우 기뻐하며 흔쾌히 수락했죠. 그렇게 코넬리우스는 임신한 간호사에게 암세포를 이식, 결국 얼마 못 가 간호사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편지의 내용은 그가 동료에게 쓴 편지가 미처 붙여지지 못하며 코넬리우스의 직원 중 한 명에게 발견되었고 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직원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유포되며 결국 이 편지가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인권운동가였던 페드로 알비즈 캠퍼스에게 전달되면서 공개된 건데요. 페드로는 이 편지를 복사해 즉시 국제연맹, 범미연합, 미국 시민자유연합, 각종 신문, 대사관 및 바티칸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간 이 코넬리우스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암세포를 이식했을지 가늠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의 명령으로 즉각 조사에 나섰죠. 그러는 사이 코넬리우스는 이 편지의 내용은 모두 농담이었다라며 의사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요. 이거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일종의 미국식 초크 같은 건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근데 이 편지 이거 내가 안 붙인 거 보면 모르겠어? 이거 그냥 내 차가 털리고 화가 나서 그냥 막 상상력으로 쓴 거야. 이거 장난이야.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에도 현지에서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그는 재빠르게 뉴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더욱 황당한 건 그 이후였는데요. 푸에르토리코의 주지사는 평소 평판이 매우 좋았던 코넬리우스 의사 선생님의 조크를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이없게도 이 사건이 묻혀버렸고 코넬리우스는 뉴욕에서 의사로서 업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돌아온 후 록펠러 연구소에서 혈액학 분야에서 연구하며 지난 푸에르토리코에서 연구했던 이 열대성 흡수 장애 증후군으로 인한 빈혈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을 성공하게 돼요. 이 공로로 이후 1940년 암치료와 연구에 전념하는 메모리얼 병원의 원장으로 선출되며 본격적으로 암 전문 의사로 활약하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의 화학무기사단의 의학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앞서 얘기했던 이 겨자가스 연구에 몰두했고 항암제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메모리얼 암센터에서 과학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1959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는 캔서 파이터로 불리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로 칭송되면서 사후에까지도 그의 이름을 딴 상까지 만들어 젊은 연구원들에게 수상하며 그의 뜻을 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스캔들을 안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명성이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그가 사망하고 약 20여 년 후인 1982년 다양한 기록보관소에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면서 애초에 코넬리우스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했던 일명의 록펠러 프로젝트 자체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나타났고 이걸 조사해본 결과 코넬리우스가 당시 연구를 위해 치료했던 환자들이 약 300여 명이었는데 그가 재임하고 있던 1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300여 명의 사람들 중 13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던 건데요. 문제는 이미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망한 환자들에 대해 어떤 조사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미 당사자인 이 코넬리우스까지 사망해 있으니. 사건 수사 재개를 요청했지만 푸에르토리코 법무부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묻혀버렸죠.
하지만 이후 2002년 푸에르토리코 대학의 생물학 교수가 코넬리우스의 자필 편지를 발견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고는 그의 이름을 딴 명예로운 상을 아직까지도 수상하고 있는 미국 암연구협회인 AACR에 연락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곳 AACR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조사를 시작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 AACR 역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그가 이런 비윤리적인 인간 실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짓게 되는데요. 다만 그의 편지 내용만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인종차별적인 사상이 너무나도 모욕적임은 인정되기에 그의 이름을 딴 상의 이름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지으며 지난 37년간 가장 유망한 젊은 연구원에게 주어지는 상인 코넬리우스 패드릭 로즈 어워즈의 이름은 암 연구에 뛰어난 업적사항으로 변경되어졌다고 합니다. 따뜻한 의사의 얼굴로 자신을 믿는 환자들에게 암세포를 이식해 사망하게 했다는 코넬리우스 패커드 로즈 스캔들. 아쉽게도 이 사건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자세한 확인이 불가능해 그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암세포를 이식해 사망하게 만들었는지 밝혀낼 수 없다는데요. 독가스에서 항암제를 발견한 코넬리우스 패커드 로즈. 그는 암에서 인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영웅일까요? 아니면 이 스캔들의 내용처럼 인종 혐오로 자신의 환자를 죽인 희대의 살인마일까요?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사용한 독가스, 겨자가스를 연구해 최초의 항암제를 만들어내며 암치료의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 의사가 지난 과거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종청소를 위해 자신의 환자들에게 암세포를 이식해 사망하게 했다는 코넬리우스 패커드 로즈 편지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